알려줘. 오렌지 햇살에 잠겨가는 세상에 그 역광이 무색하게 빛나던 너가 이 세상을 숨쉬게 하는구나. 나에게만 빛나는 이 세상은 날 사랑한다 해. 꼭 나 같은 바보들이 나를 필요해. 나도 알아. 그래 나도 나대로 빛나는 걸 아는데도 아름다운 걸 너에게서 본 소리. 거칠어진 숨이 자꾸 뛰는 심장이 하고 싶은 걸 따라가자. 외치는 거야 더 이상 망설이기 싫은 날 준비하고서 이제 1, 2, 3 countdown. 오늘 가능할 것 같은 괜히 그런 날이잖아. 오늘이 마치 테너로 찾음이 뒤풍기고 아무 노래 play 하필 날씨마저 groovy해. 하늘 위로 손을 high five. 기나긴 기다림을 늘 지루해서 너네 이제 매일 두근대고 있잖아. You don't wanna changes 그것마저도 날 좋아. 있었던 우리 둘자 거칠어진 숨이 자꾸 뛰는 심장이 하고 싶은 걸 따라가자. 외치는 거야 더 이상 망설이기 싫은 날 준비하고서 Now 1, 2, 3 countdown. 킹카스케 메시지 위로 fresh 가가는 거 못난 저 밤을 새 누구도 장담 못해. 맘 가는 대로 눈 돌려 let's get it right. 저 내래 그 눈살 따위 쏟아진 비에도 웨이스복 straight No diggity 왠지 그 행운이 내 편인 듯해. 기나긴 기다림을 늘 지루하던 나를 kickstart. 매일 두근대고 있잖아. You don't wanna changes 그것마저도 날 좋아. 있었던 우리 둘자 거칠어진 숨이 자꾸 뛰는 심장이 하고 싶은 걸 따라가자. 외치는 거야 더 이상 망설이기 싫은 날 준비하고서 Now 1, 2, 3 countdow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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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이제서야 나 알게 됐어. 낭비 외치는 Now 1, 2, 3 countdown. 지금은 이제명 지금은 이제명 지금은 이제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제명 요 1번 이제명 진짜 대한민국 We lead the world with you 이제명 모방은 끝 이제는 주도 First mover 세계 리더 경제 외교 민주주의 질적 성장 위기 극복 기회로 바꿔 실용주의랑 상생의 리더십 그 길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길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빛나는 미래를 위해 지금은 이제명 그 1번 이제명
이재명 그래 1번 이재명 위기를 기회로 진짜 대한민국으로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해낼 거야.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 이재명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새 시대 열어갈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기호 1번 이재명. 진정한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경제 성장,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을 만들 지금은 기호 1번 이재명.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해낼 거야.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 이재명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새 시대 열어갈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민생을 경제를 책임지는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행복을 위해 이제는 이재명 후회 없는 선택을 1번 국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대통령, 크게 통합을 하는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고 국민 통합의 우두머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민생 위기, 평화 위기, 안보 위기, 민주주의 위기, 이 정도의 위기는 가뿐하게 이겨내고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나라,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모든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으면 주어진 일을, 주어진 권한과 도구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충직한 국민의 심부름꾼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제 6월 3일이 새로운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의 간판 프로그램 불파의 수요일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5월 14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에 불파 새로운 캐스터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부파캐스터 박지훈입니다. 네, 지난주에 네.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 네. 박지훈 변호사님이 안 계셔서 많이 잠깐, 서운했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어디 가셨던 겁니까? 지방에 좀 볼 일이 좀 있어서 못 그렇습니까? 왔었는데 네. 정말 진행자 이제 앵커가 오셔서 속이 편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유롭게 편하게 하던 방송이 제가 와서 괜히 더 딱딱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닐까? 아닙니다. 항상 걱정이 됩니다만. 네, 잘하실 거라고 네, 잘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 곧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청 청장, 아니면 또 교수님. 뭐 이런 분 그 직함들이 저는 익숙한데 네. 자 2주 전에 새롭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분 모셨습니다.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델리민주 불파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정은경입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일단 궁금한 거 위원장님 언제부터 염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퇴직하고 네. 이렇게 하얀 머리로 식당 같은 데 가면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조금 위장용으로 염색을 한 3개월 지나서부터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하얀 머리가 그 검정 머리로 바뀌고 갈색 머리로 바뀌니까 못 알아봐요? 조금은 덜 알아보시죠. 네. 근데 저는 정말 네. 팬이거든요. 오늘 네, 너무 그럼요. 기분이 좋은 게 청장님 오셔서 네. 너무 좋고 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의 영웅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지만 맞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길고 긴 보건 업적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먼저 좀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쑥스러운데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발자취입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성적인 두통이나 무력감 그리고 불안감이나 누군가요? 정말 옛날인데요. 너무 특별한 옛날 방송 보면 쑥스러워요. 질병이 있거나 검사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아마 전공이시죠, 스트레스하고 사진은. 관련이 많은 92년.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식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외식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한 건이 생기면 굉장히 대량화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에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후에 하라는 그런 공고를 이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서 도는 계절 인플루엔자가 아닌 걸로 확정된 2009 경우는 년도 저희가 질병정책과장. 잠정적으로 추정 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콜센터에서 6월 6일, 6월 7일 이틀 동안 메르스 전화를 때. 드렸습니다. 네, 전화를 메르스 때 그러네요. 갑자기 2015년. 대변인을 맡게 관리 돼서 대상이었지만 부대변인 하고 전화가 있었죠. 연결이 되지 않아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 중에 실은 고열이 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국 이후에 대한 조치들은 취했다라고 설명을 주말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확진이 돼서 네. 와. 영웅입니다, 영웅. 네. 영웅이라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너무 과찬 말씀이고 메르스하고 코로나까지 K 방역하면 저는 딴 사람 안 떠올라요. 우리 청장, 우리 선대위원장님. 네.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 코로나19 시작될 때부터 네. 끝날 때까지 JTBC에서 앵커를 네. 하고 있을 때인데 매일매일 오후 네. 2시에 네. 청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생방송으로 계속 내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때 기억이 어떻습니까? 어제 일 같으세요? 아니면 아련합니까? 한 3, 4년 지났습니다. 아련하고요. 네.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국민들이나 의료인들께서 어떻게 행동해 주셔야 되는지를 알려야 되니까 브리핑이 굉장히 중요했어서 열심히 브리핑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영상 보니까 네. 처음에는 뭐 검정머리였던 것 같고 여기 가르마 있는 부분부터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염색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얀 네. 머리가 돼버린 거죠. 진정한 하얀 네. 머리. 그 설명 좀 맞죠? 해주세요. 네. 네, 네, 정말 저도 바쁘셨죠. 바빠서. 네. 저도 염색을 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얀 머리가 많을 줄 몰랐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K 방역의 여전사. 네. 네. 너무 요즘에 뭐 힘들었어요. 보수 여전사라고 네. 칭하면서 다니는 그거 탔을 그런 때부터 사람이 있습니다만 정말 K 방역의 여전사이셨고 영웅이에요, 영웅. 영웅이시잖아요. 영웅이시고.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2020년 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네. 들어가셨고 2020년에 또 타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네, 청장님을 꼽으셨군요. 네, 네. 과분하죠. 음. 네.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코로나19 대응하면서 매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번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제일 힘들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2022년 오미크론 유행할 때 아, 맞아요. 하루에 뭐 40만 명 이렇게 환자 생각납니다. 저희도 생기고 생각나요. 네, 근데 이제 거의 그때쯤 되니까 거리두기도 2년 넘어가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고 맞아. 또 백신 이상 반응 생기신 분들은 이제 보상 관련돼서 많이 문제 제기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보상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올해 4월에 예방접종 그 피해보상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그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카로마 대장님께서 우리 은경님 다시 보게 되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수님께서는 정은경 청장님 최고예요. 청장님으로 이렇게 많이 기억하시는 청장님으로 기억하고 그렇죠. 신뢰 뿜뿜 네. 털프가인님 딱 그대로입니다. 아이고. 믿음이죠 믿음. 네, 야. 그러네요. 털프가이님께서 그렇게 올리셨고 낡은 신발을 신고 계셨던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카로마 그건 좀 대장. 창피했어요. 아, 제가 하나 사드리고 싶었어요. 아, 사실. 그랬군요. 진짜로 네, 진심으로. 맞아요. 야, 정말 그렇게 애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2022년 5월까지 청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셨잖아요. 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한 1년 정도 감염병 정책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좀 했었고요. 2023년 9월부터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옮겨서 네. 학생들 교육하고 뭐 연구를 주로 하고 임상 있습니다. 교수를 하시고 네. 그러시다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를 하시게 됐습니다. 벌써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4월 30일에 저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선거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때 이제 저도 거기에서 청장님을 뵀는데 2주 지난 지금 상황 참 합력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일단 네.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뭐 골목 투어도 그렇고 또 유세차 올라가서 현장 연설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이 질문 드려야 돼요. 네. 왜 합류하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저는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공직자로 살아서 이게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항상 몸에 배어 있는 네. 공직자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에 참여를 이제 뭐 투표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진 않았었는데 12.3 내란 때문에 너무 분노했고 또 뭐 파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뭐 검찰 수사라거나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이라거나 이런 내란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제도를 다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또 극우 내란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재창출돼서 이런 내란 상태가 좀 더 지속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과 같은 마음, 국민들과 같은 내란을 종식해야 되겠다는 각오, 뭐 이런 걸로 선뜻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방역하시다가 내란 방역 내가 해야 되겠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최일선으로 내란 다시 방역까지 오셨어요. 생각하진 네. 않았는데 네. 방역해야 됩니다. 내란 방역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맞아요. 사후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벌써 내란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고 네.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대한민국에서 네.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내란과 관련된 여전히 남아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을 정리하고 또 내란 세력에 대한 명확한 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이 이번 6.3 네,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좀 우리나라를 정상 궤도로 좀 올리고 더 나가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굴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극우 내란 세력에게 다시 투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기로 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네.
감동이에요. 네, 정은경 청장님께서 그때 선대위 발대식에 딱 나타났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박수 치시고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국민들이 믿고 있고요. 해주기를 바라지만 안 하실 거라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 열심히 하는 모습, 믿음, 네. 국민들 다 받지 않습니까? 네. 선대위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공직자는 누구나 다 열심히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다들 네.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고요.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데도 많은 일선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저는 우리나라의 행정의 힘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선대위 합류를 제안 받으셨을 때 뭐 주저없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너무 뜻밖의 제안을 갑자기 받아서 이게 제가 선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의 역할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조금 몇 가지를 물어봤었고요.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저희 가족들도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가족하고 상의하고 답을 달라라고 하셔서 일단 전화를 끊고 좀 가족하고 상의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 한 달이니까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대선까지가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한 달 남았는 코로나 3년도 네. 했는데 한 달 정도는 끝이 보이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더 하셔야죠. 한 달 하시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합류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신뢰, 네, 네. 믿음, 네. 네, 확실하게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 뭐 네.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네. 네.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예전에 질병관리청장 할 때 그 당시 대선 후보로서 현장 방문을 오셔서 이제 잠깐 저희 간부들하고 현장 간담회를 하셨고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봤는데 조금 놀래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셨는데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을 여러 군데 다니고 산지에까지 입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길을 개척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법시험까지 보게 되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온 그 삶이 되게 저랑은 좀 많이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극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민생 어려움을 좀 아는 지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그 공격을 받잖아요. 굉장히 그 의도된 정치적인 수사도 있고 또 일부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악마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약간 피해자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으셨고요. 네. 네. 뭉클하네요. 그런 마음 많이 갖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에 조금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거의 동갑이시죠? 거의 동갑은 한- 아니고 한살 저보다는 좀 차이시죠? 한살 위시긴 차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시대를 같이 살아오면서 좀 색다른 경로로 살으셨고 그걸 잘 극복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SSH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 질병관리본부장 청장 할 때가 힘들어요? 아니면 지금 선대위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힘들어요? 네, 2주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청장이 더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제가 방역으로는 최고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마지막 의사결정자였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님이 최고의 지도자시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무게감이 책임감이 조금은 그러시군요. 낮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제가 생각합니다. 분석해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네. 정말 깜깜했었잖아요. 안 보였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쯤이나 네.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실 때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6월 3일 네. 대선으로 멀지 않아요.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네, 20일 대선으로 남았습니다. 네. D-20일.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이해가 그런 됩니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유세도 하시고 또 연설도 하고 계시는데 연설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또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식시킵시다. 일 잘하는 대통령 뽑아서 경제도 살리고 우리 일상도 회복합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 잘하시네요. 전라북도 임실에서 네, 네, 연설하시던 장면입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네. 당황했어요. 네, 월요일에 네. 첫 출정식을 청계광장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 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대에 오르시고 준비된 원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 장 네. 들고 오셨는데 그거 안 보시고 그때도 그냥 편하게 연설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브리핑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고 하신 아, 거예요. 그런 뭐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력이 쌓이신 부분도. 네. 아마 외워서 하라 그러면 좀 어려웠겠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 쉽게 예,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짧게 드렸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경청토 전국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예, 분위기 어땠어요? 일단 이제 시장이나 이런 광장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지지자분들이 와주셨고 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선거 유세를 가본 적이 처음이어서 이제 과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기는 한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또 어르신들도 곱게 차려입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되게 좀 수줍어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 네. 또 셋째 임신했다라고 피켓을 오. 들고 오셔가지고 네. 사진도 같이 오. 찍고 예,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우라통 같은 걸 어. 많이 얘기하셨어요. 빨리 내란 종식을 시켜라, 빨리 경제를 살려라 이런 얘기 주로 많이 하셔서 어려움을 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단에 올라갔는데 신발 벗고 올라갔어요. 그러셨죠. 양말만 신고. 네. 이게 사소한 매너 같은데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좌석이 거거든요. 나오네요. 화면 다시 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소박한 같아요. 연단 위에 깜짝 겸손한 놀랐습니다. 흰 양말. 네, 한 번 더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흰 양말. 아니 저걸 또 클로즈업으로 잡으시다니요. 구멍난 진짜. 양말 신었으면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신으셨으면 네. 더 아니요. 화제가 됐죠. 어떻습니까? 네. 브리핑룸에서 사실은 마이크에다 말씀하신 건데 이제 정치 활동 또 선거 활동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네, 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네, 힘들었어요. 아, 브리핑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일단 마이크 없이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여기서는 그래도 마이크로 잡아서 좀 크게 들리는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오, 되게 맞아요. 막 이렇게 맞습니다. 예, 많은 그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좀 조용히 말씀 들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을 돌아보면 코로나19 때 한 3, 4년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고 우리 주변에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이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고 그런 네, 불안과 그럼요. 공포가 굉장히 컸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나고 더욱 친밀하게 함께 더불어 행복한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윤석열 검사 아니었어요. 독재 정권이 들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예. 3년의 세월이 코로나19 못지않게 너무너무 그 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3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으세요? 일단은 이제 뭐 외교, 경제, 사회, 의료나 교육 분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후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보건복지나 보건의료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제 의대 증원 때문에 아. 생긴 의료 대란 문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환자분들도 수술이 지연되거나 맞아요. 뭐 응급치료가 네. 어려워졌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의료인들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맞습니다. 신뢰를 잃는 것들도 그랬고 또 젊은 의사들이 귀중한 시간을 그냥 보낸 것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는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의료 공백을 더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네. 적자로 복지나 경제에 투자할 예산도 아마 없었을 것 같고요.
외교도 우리는 실익이 중요한데 이제 자꾸 가치 외교를 한다라고 해서 좀 답답했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제 많은 후퇴가 있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평가도 되게 그 순위가 낮아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문제인 것 박지훈 같아요. 변호사님, 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의 뭐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빨리 정부 들어서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신경 안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경 안정제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존재만으로 내란 신경 안정제예요라고 김박박 디라라님이 말씀 주셨네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거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제안을 받았는데 고사를 했다 뭐 이런 네. 글이 있어서 오늘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고사하셨습니까? 약간 오보입니다. 오보예요? 네, 윤석열 정부가 저한테 복지부 장관을 제안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평범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안을 했더라도 국정 철학이나 운영 방식이 달라서 맞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과거는 그랬고 앞으로 그래요. 그런 제안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하시겠습니까? 거예요? 이거 질문이 굉장히 질문. 중요하고 질문. 이 말씀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 네. 또 쇼츠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근데 저는 선대위에 참여한 게 6.3 대선 때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해서 저의 소중한 일상,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찾는 게 저의 최종 목표여서 뭘 가정을 해서 지금 답을 드릴 수는 없고, 네, 저는 저의 일상을 되찾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 영상을 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네. 92년도에 그 풋풋하게 네. 20대 시절이었을 텐데. 전공의 시절이라고 네, 하셨어요. 전공의 아마 시절에 92년이면 네, 대구의 전공이 선거. 아니면 전임이 시절인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때 풋풋한 영상을 봤고 그 이후에 뭐 20년 뒤에 또 인터뷰 영상, 그 이후의 영상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셨던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오셨고 그거죠. 또 앞으로도 주어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실 생각이시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제가 정리 잘했죠? 네. 네. 자,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0대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이 대학 영상에. 다닐 때는 전두환 독재 시절이어가지고 네. 학교에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사복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학교를 들어가서 잔디밭에서 같이 공놀이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어서 대학 시절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대학 시절 또는 자유로운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학창 시절로, 네, 대학 시절로. 네, 그렇습니다. 네. 학번이 84 정도 83학번인데요. 83학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누군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학생들은 이제 취업난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의 내용이 바뀌었다. 저희 때는 취업 걱정을 지금보다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 예. 취업의 기회가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취업 걱정, 뭐 학자금 걱정 이런 거를 또 많이 한다고 그래서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안타깝고. 네.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를 저희가 잠시 전에 했었는데 다 지금 김볼랑님께서 글 주세요. 어떤 결정하시던 정은경 위원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나라 은나라님은 차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꼭 하세요. 계속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네이버에서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정은경 딱 쳤더니 말이죠. 대한민국의 의사 그리고 바로 옆에 정치인으로 돼 있습니다. 네. 2주 전부터는 정치인이죠. 그렇죠? 맞죠? 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저의 정체성은 교수입니다. 네. 네. 그런데 또 다른 글에 보니까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정계 은퇴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 또 이렇게 돼 있군요. 정계 은퇴까지 벌써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저는 임시직이어서 네. 은퇴라는 개념은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하고 하면 이제 많이 막 부딪힐 거 아닙니까? 네. 직접 가실 거고. 네. 그럼 마음도 이제 바뀔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저는 그건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미완의 상태고 이 정부가 해결 못 합니다. 앞으로 의료개혁 방향도
어쨌든 방향을 잡고 뭐 선거에 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생각. 의료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누적돼 온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정책으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럴수록 원칙과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의대 정원 문제도 이제 그런 틀 속에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초고령화되면서 노인 어르신분들의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한 45%, 50%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런 고령층에 대한 의료 대책 부분도 좀 더 특별하게 네.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의료비가 급증하는 속도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이고 이미 OECD 평균을 초과를 했거든요. GDP 대비 의료비가. 그래서 앞으로 의료비가 굉장히 급증할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재정 그리고 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급성기 질환 치료 중심으로 병이 생기면 치료하고 병이 생기면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병원을 서너 군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예방에다 초점을 두는 그런 어떤 지향점, 미래 의료의 지향점을 가지고 좀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병상, 의료 인력, 그다음에 재원, 뭐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방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만 봐도 방향을 제시하기는 네. 쉽지만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가 맡든지요. 그래서 뭐 새 정부에서 좋은 그런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의원님도 합니다. 계시니까요. 입법부도 지금 음. 우리 민주당 네. 초선 의원이시지만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입법부에서 정말요? 법을 만들어주면 네, 열심히 행정부에서 하고 그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네. 저희 국민들은 그거 보면 그런 상상만 해도 기뻐요. 이 정도 좋은 여건이 과연 있을까 민주정부에서 네. 그 생각이 또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서 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네. 이제 국민들께서도 좀 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또 의료인들도 좀 더 근거 중심의 진료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정부나 국민이나 의료인이 다 같이 협력해야 지속 가능한 이런 의료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잘해야 되는 돼요. 상황입니다. 너무 네. 중요한 거. 네. 예. 지역 의료도 좀 제대로 예. 네. 정비를 좀 하고 네. 좀 해야 할 되는 일이 거고요. 너무 많습니다. 네. 지난 윤석열 정권 하에서 특히 의대 정원 문제로 갈등이 벌어질 때 정말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들. 네. 계속해서 응급차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세상을 떠나신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복지부에서 그 의료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2번에 걸친 실행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대안들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순서가 좀 틀렸죠. 그런 의료개혁 방안을 먼저 네. 만들고 그 속에 의료정원을 만들었으면 좀 더 설득할 수도 있었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렇게 대책을 할 수 있었는데 정원 증원을 먼저 해서 의료 대란을 만들고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개혁 방안을 만드니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뭐 전문가들이 참여한 계획이라도 이제 이런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때 우리 국민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셨고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이어서 내란 방역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님과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에서 드는 궁금점 하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언제든지 다시 인류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런 상황이 또 전 세계를 긴장에 빠뜨릴 수 네. 있습니까? 신종감염병은 반드시 온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제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올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 파괴하면서 동물하고의 접촉도 많아지면서 동물 감염병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네. 사스, 코로나, 메르스 다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중간 동물을 통해서 사람한테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워낙 도시가 커지고 밀접한 생활을 하고 비행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이 되다 네. 보니 급속하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팬데믹은 가능해서 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지치고 힘들고 긴 코로나19 터널에 이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3년의 터널을 거의 빠져나오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끝으로 좀 하나 해 주십시오. 네. 네, 그동안 12.3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화병, 내란, 우울증, 불면증으로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6월 3일 대선으로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정권 교체하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시작돼서 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네. 정은경 청장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 네.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되면 정말 멋진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더 들지 않습니까? 저는 네. 정말 확신이 들고요. 네. 큰 역할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계속 그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이 열심히 납니다. 하겠습니다. 네, 남은 20일 동안 더 힘내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준비된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여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위기 극복 경제 성장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을 선택해요. 기호 1번 진짜 대한민국으로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을 선택해요. 기호 1번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위기 극복 경제 성장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을 선택해요. 기호 1번 진짜 대한민국으로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을 선택해요. 기호 1번 기호 1번 이재명.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사흘째 맞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월요일부터 시작했고요. 불팍도 이제는 코리안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셋째 날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친구 아주 잘 나가고 100만, 2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부승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와, 요즘에 인기가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뭐 네, 유튜브만 딱 이렇게 보면 부승찬 의원 나와요. 뭐 팬들 있어요. 없어요. 쫓아다니는 팬들 있는 아니 거예요. 이제 같이 나오시는 패널이 아닌 좋아서 것 같은데. 그냥 얹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기본이에요. 우리 그렇죠. 부승찬 의원 나오면 옆에 함께하는 분들도 같이 뜰 수 있는 거죠? 아니야. 저도 좀 우리 부승찬 의원 옆에 좀 자주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됐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공식 선거운동 예, 예. 시작됐고 다 지금 지역구 의원들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사흘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지역위에서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해요. 오. 이게 저희는 험지다 보니까 네. 2시간 출근 인사. 저는 지하철역으로 네. 비서관 한 명이랑 같이 내려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도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도로에서 유세차량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퇴근 시간도 2시간 퇴근 인사하고, 저는 역 혼자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키가 크니까 허리를 더 숙여야 하잖아요. 여기 담이 와서 네. 그래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왜요? 저희 지역은 험지니까 야 이거 투표율도 그렇고 득표율도 그렇고 이거에 온통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완전히 그냥 거의 전투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경기 용인시 병이 험지군요. 수지거든요. 네, 용인 수지. 용인 수지. 예. 사실은 몇백 표 차로 당선되셨잖아요. 예. 사실 직전까지 몇 몰랐었어요. 몇 표? 851표. 851표. 저 떨어진 줄 예. 알았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새벽 3시 정도에 결정 났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한성교 저쪽 당 한성교 의원이 사선을 한대고 예전에. 예. 그- 상당히 강남벨트로 묶여서 네. 상당히 어렵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긴장 상황이고요. 뭐 원래 별명이 부승사자거든요. 부승사자. 근데 별명 바뀌었습니다. 지역구에서 미소천사로 바뀌었어요. 미소천사. 저희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 네, 지금 웃는 모습도 왜 저리 네, 웃어요? 좋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진 한번 너무 볼까요? 웃으세요. 네. 네. 이제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게 험악한 인상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을 만나면 웃음이 나와요. 그럼요. 물론 욕도 하시죠. 이제 국힘 지지자들은 욕도 하시는데 항상 저는 더 큰 소리로 욕을 묻혀버리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이고. 뻘쭘해서 또 욕하시고 막 고생이 이런 많으시군요. 그러니까 비서관은 욕을 안 들어봐서 네.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네. 이제 그 오늘은 또 여성 비서관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심한 욕을 하니까 지금도 그렇군요. 예, 그 이제 말씀하시니까 지역에서. 예, 1년 지역에서 전에 우리 총선 선거운동할 때 생각나네. 예. 저도 그때 그래서 광진갑이잖아요. 광진갑. 쉽지 않아요 거기도. 광진갑 광나루역. 네. 예. 거기도 이제 한강벨트잖아요. 예. 광나루역에서 쉽지 않아요. 하루는 밤에 11시 넘어선가 계속 이제 인사하고 예. 그 뭐 선거 한 일주일 정도 남긴 밤이었습니다. 술 취하신 분 같아요. 뭐 좀 이해는 갑니다만 예. 이제 명함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욕을 하시더니 명함을 쫙쫙 찢어버리시는 어떡해. 그렇죠. 진짜.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확 던지는 거예요. 예. 저를 향해서. 명함을 쫙 해서 네. 보는 앞에서 명함을 잡고 쫙 구겨서 딱 앞에다 던지잖아. 와, 정말 눈물 근데 살짝 났습니다. 그것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네.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네. 예, 현장에서 계속 한 6시간 동안 저는 한 6시간 정도는 현장에 있으니까 네. 시민 접촉하고 제일 힘든 데가 이제 식당 같은데 왜냐면 거기 이제 장사도 안 되는데 또 이제 상대편 당 지지자들이 있으면 컴플레인을 하니까 자기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제 컴플레인 들어올까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맞아요. 해서 그래서 식당 들어가는 게 점심 저녁에 식당을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만큼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어렵고. 경제가 네. 좋아지면 뭐 그냥 다 들어오라고 할 텐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가 괜히- 두 분한테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광진갑 또 용인 수지병, 네. 용인병 수지. 예. 그 지난 대선 아니면 본인의 총선 네. 그때보다 10% 득표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저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네. 10% 더 받으면 그냥 만 한 4천 표로 지는 거예요. 지는 거야. 우리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15,000표 이상 졌거든요. 많이 졌네요. 그 한 지역구에서. 네. 엄청 졌네요. 그래서 용인 3개 지역구에서 2,000표, 3,000표 이긴 게 수지에서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네.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10% 갖고는 안 되죠. 더 올릴 겁니까? 아니, 올리고. 저는 이제 목표는 네. 10%를 더 득표를 한다. 그럼 지는 거 아니에요? 20% 가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지는 거예요.
뭘만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니 15,000표로 계산하면 15,000표로 하면. 네. 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는 거죠. 이제 무조건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우리 지역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막 여기저기 막 홍길동 같이 뛰어다니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죠. 우리 이정원님도 네. 10%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럼요. 네. 당연히 올려야죠.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목표를 저는 세우고 10% 열심히 하고 정도 있어요. 올릴 거면 네. 선거운동 안 해도 그렇습니까? 네. 그잖아요. 저도 새벽 6시 30분부터 출근 인사를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광진 갑 지역에도 크게 한 5개 정도의 지하철역이 있어서 역을 돌면서 새벽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출근 인사를 2시간 반이죠. 저보다 많이 하고 하네요. 하는데 아우 쉽지 예전 않아요. 대선 때보다 네. 달라진 모습을 네. 제가 이 말씀을 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당원도 아니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맞아요. 지난 대선 때는 없었어요. 맞아요. 죄송한 저도. 얘기지만.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역에서 음. 화요일 날 아침에 인사를 하는데 나이 지긋이 드신 분이 오더니 네. 혹시 국회의원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건 아니냐고. 예, 저 지역구 국회의원 부상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 국회의원도 선거운동하나? 아 절박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절실하게, 절실하게 모든 모두 자세로 네. 그럼요. 더 네. 깊게 인사드리고, 네,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고 인사드리면서 정말 이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부탁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야죠. 10%, 20% 그건 우리 국민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실 거고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네, 자 부승찬 의원님 춤도 잘 추신다고요? 영상이 있던데요. 네. 아니요. 그 진짜 저는 이렇게 망가지는 것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 진짜 춤 잘 추거든요. 오 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율동을 따라하는 건 못해요. 네. 그 이게 이번 거는 율동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예. 저 혼자 춤추면 진짜 잘 추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보면 안 돼. 일단 한번 보시죠. 근데 이거 뭐 별로면 여기서 네. 직접 추셔도 예, 괜찮아요. 주셔도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이 진짜 미치겠네. 잘 추시네. 모르겠다. 또 피시니까 눈에 딱 띕니다. 안 들어 거꾸로 돌잖아요. 아니 이게 좀 잘 춘다고 말하기는 뭐한데 사실은 민주당에 댄싱 머신 한 분 계십니다. 네. 박찬대? 박찬대 원내대표가 너무 춤을 귀엽게 추세요. 네. 많이 보셨을 텐데 또 한번 보고 싶네요. 박찬대 의원님 네. 지금 요겁니다. 요거 잘 치잖아요. 좀 더 낫죠? 키가 조금 작으셔가지고.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많이 하셨대요. 율동 교사 뭐 이런 거. 제가 물어봤어요. 네, 교회 오빠. 여쭤봤더니 교회 오빠라. 귀여운 아기 공푸. 네. 저 율동은 쉽네. 저건 저도 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네. 아유, 뭐, 정말, 많은 분들의 더 지지를 끌어내고, 네. 또 우리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춤이 아니라 뭔들 다 못하겠습니까? 해야죠. 우리 네. 의원님은 제가 이제 본 거는 유세 사회를 너무 잘 보셔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부끄럽습니다. 제일 잘하는 아유 부분. 그럼요. 네. 요 현장 분위기 포항에서 하셨던 거 네, 같은데요. 어제 경북 네. 포항에서 오후 4시부터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집중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러 어제 현장에 갔었고요. 네. 보수의 텃밭 중 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포항에서도 포항이요? 사실 가면서 네. 제가 사회를 보러 가는데 많은 분들이 안 오시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특히 뭐 토요일 오후 4시면 평일 오후에 한참 일하시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제가 아는 형님에게 그 경북 지역에 우리 민주당 당원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랬더니 한 5,000명 정도 우리 민주당 당원이 예. 네, 된다고 그래도 많이 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과연 얼마나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저기 포항시청 앞입니다. 포항시청 네, 앞 저기 광장을 네. 가득 채웠고 예. 그 옆에 뭐 계단이나 저 건너편에 인도 뭐 이런 데까지도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이재명 하면서 연호하시고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분도 좋았고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좋고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황이어서 그러셨는지 다른 지역에 가서는 그렇게 길게 연설을 안 하시는데 어제 한 50분 가량 많이 하셨네요. 네, 정말 길게 기분 맞아요. 좋게 연설을 하셨던 상황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공사장에서 무슨 네. 빨간 불빛이 보인다 신고가 네. 들었다면서요. 저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제가 이제 지금 있는 위치가 저 왼쪽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네. 어우, 네. 저기 네. 빨간- 저기 그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 있죠? 예. 가림막 쳐져 있는 예. 그 건물이 공사 건물. 거의 뭐 대각선으로 저희가 이제 그 메인 본부석에서 공사장이에요. 연단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예. 아마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 신축 건물인데 저렇게 가림막이 쳐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저도 이재명 후보님 연설하실 때 옆에서 이제 사회자석에서 바라보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네. 게 가림막이 쳐져 있는 군데군데 가림막이 없이 그 안에가 살짝 들여다 보이는 곳인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좀 그게 보입니다.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안전이나 경호에 위험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보좌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경찰에게 전화했고 경찰이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뭐 이랬다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경찰 특공대가 항상 지금 이재명 후보님 연설하실 때마다 주변 또 경비 강화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렇죠, 그렇죠. 저격수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경찰이나 경호 인력의 움직임이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거의 철원 광장에서 연설을 하시게 되면 거의 사방이 오픈돼 있잖아요. 열려 있는 공간이어서 맞습니다. 정말 이재명 그렇죠. 후보님 안전 경호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우리 생각이 좀 부승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네. 지금 테러 대응 TF팀 위원으로 맡고 예, 계시죠. 예, 예. 네. 잘 TF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뭐, 뭐 유니막 얘기도 하긴 하던데 아직 아니 이제 예. 경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다 검토할 것들은 다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뭐 경호처 협조하는 거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또 적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아. 이제 언론에 이제 계속해서 자제 요청하고 있고요. 뭐 이게 방탄 유리막. 방탄 유리막 같은 경우도 언론에 자주 나오면 또 혹시나 의도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테러 대응 TF에서는 메시지가 안 나갑니다. 예. 네, 공식적으로는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와 협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부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후보에 대해서는 을호 경호를 을호, 담당, 예. 예, 가포가 아니죠. 네. 예, 을호 경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호처 인력들이 들어오는 것도 부담입니다. 아. 예,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뭐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될 수 있는 상황,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 같은 경우 저기 보시면 풍선 네. 같은 맞아요. 것도 맞아요. 줄을 달아서 좀 높게 해주시면 연설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고 아. 그 다음에 저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거울 같은 경우, 오, 그치, 예, 거울 거울. 같은 경우가 이제 혹시나. 저격수들한테는 상당히 장애 요인이거든요. 빛이 산란되고 예. 또 망원경을 통해서 이 렌즈를 통해서 이게 클릭하면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 대표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건물을 향해서 거울 같은 경우 이제 빛을 이런 거울들을 들어주면 오히려 그런 것들도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죠? 저희 이제 국방안보특위에서는 네. 뭘 했냐면 이제 건물 안으로는 진입할 수 없잖아요. 이제 연설을 하고 있으면 건물 안은 진입 못 하는데 네. 그 외곽에서 이제 거동 수상자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고요. 신고요. 예, 네. 그런 걸 하고 있고 광화문 집회에서 기관총 그 모형 장난감 기관총 그 들고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또 발견한 게 또 국방안보특위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인계를 했고요. 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 경호 담당 쪽에다 맡겨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방탄 유리막과 관련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예. 작업을 해왔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방탄 유리막 제작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 확인해봤는데 방탄 유리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 많아요. 저도 뭐 하루에 수십 통의 아. 그런 문자나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방탄 유리막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했잖아요. 유세 네, 예. 당시에 했잖아요. 기습을 당하고 나서 예. 방탄 유리막을 설치했잖아요. 조만간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유세를 하실 때 방탄 유리막이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커뮤니티 당원 네. 게시판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울을 좀 챙겨서 얘기 가야 나와요. 된다. 네. 그리고 풍선 많이 챙겨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파란 풍선 네. 같은 경우는 보기도 좋고요. 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평화의 이미지, 우리 시민들이 한다, 뭐 이런 경호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빛의 혁명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그 테러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존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실존한다고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에서 한번 피습을 예, 당하셨었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송영길 당 대표가 또 예. 피습을 피습당했죠. 당하고 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까? 예. 네, 확실하게 0.1%의 그런 위험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예.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아, 예,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 방검복을 입으시다가 지금은 이제 방탄복도 네, 입으시고 방탄복. 모양새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뭐 성과- 무게가 한 3kg 3kg 정도 됩니다. 3kg. 유세하는데 방탄복 입고 한다는 게 아, 참 그러니까 씁쓸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불가피한 부분이니까. 가장 또 네. 우리 후보님께서 잘하시는 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과의 스킨십이잖아요. 네. 그걸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 그러니까. 네. 예. 여전히 그래도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또 우리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님이신데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지키고 혹시라도 있을 그런 0.1%, 0.01%의 위험이라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포항 네. 이쪽으로 해서 갔다가 대구 경북 쪽을 가셨고 오늘 오늘은 경남 쪽 부산 가셨어요? 경남 네. 쪽을 가셨습니다. 네. 이곳에서도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일단 오늘 동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지지 여러분 반말 한번 해도 되죠? 준비됐나? 준비됐나? 양문석. 부산 사투리가 아, 양문석. 뺐나? 우리 무마 항쟁으로 내란의 고리를 끊었던 독재의 고리를 끊었던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다시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나? 준비됐나? 됐나? 부산 사투리입니다. 아, 정겨워요. 네, 정겨워요. 네, 맞습니다. PK 측 유세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정말 아니 진짜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워낙 이제 영남 쪽은 저희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우리 후보님 지지율도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근데 정말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걸 많이 느끼고요. 아, 국민들이 이제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구나. 정말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거죠. 네,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갈 준비 됐나? 준비됐나? 아니 지난 어제 TK 네. 오늘 PK 네. 영남에 간 거잖아요. 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면 됩니까? 네. 이재명 후보님께서 네. 지난 세 차례 경선 토론에서도 말씀하셨던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네. 번째가 통합입니다. 아. 앞에서 맨 처음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영상도 봤습니다만 대통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 크게 맞아요. 통합하는 역할, 이게 대통령의 자리다라는 우두머리. 말씀하셨잖아요. 대통의 우두머리가 네. 되시겠다는 말씀하셨고 그런 것처럼 항상 통합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협치와 탕평을 강조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 포항에서도 길게 연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큰 화두는 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우리 국민들을 통합해서 정말 모두가 하나 되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고요. 네. 그건 이재명 후보님의 강한 의지와 뜻도 있으십니다만 이 시대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 정신. 그래서 대구, 경북, 부산, 부울경 네. 제일 먼저 가신 거네요. 그렇죠. 경청 투어에서도 여러 차례 가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부산에 가서도 의미 있는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HMM, 예. 국내 최대 해운사잖아요. 예. HMM에 네. 현대- 부산 이전 약속하셨고, 네. 네. 해양수산부도 부산 이전을 맞아요. 적극 추진하시겠다라고 해양수산부를 아예 부산에 두는 걸로 네. 해양 강국으로 예, 예, 만든다. 예, 예. 부산을. 예. 정책 협약식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해운노조, 해양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속이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네.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거짓말은 사기다. 성남시장을 하시고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에도 항상 이런 원칙을 지켜오셨습니다. 이게 정치의 기본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하지도 못할 약속들하고 결국에 지키지 않는 그런 빌공자의 공약이 아니라 정말 지킬 수 있는 거의 약속만 다 하시겠다. 제가 성남시에 살거든요. 네. 아, 좀 그러시군요. 오랫동안 봐서 네. 제 개인적 느낌이긴 하지만 성남시, 경기도 다 지켰었어요.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95%. 예. 다 지켜서 제가 네. 다 기억을 하고 지금 이 그 해운회사 이전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준석부터 이제 포문을 열어서 네. 비판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국힘에서도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보면요, 부산 지역 18명의 국회의원, 네. 전재수 의원은 유일한 민주당, 네. 이런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예, 법안까지 발의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께서 이런 거를 이제 공약으로 걸었다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걸지 빌공을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준석도 급하긴 급했나 보다. 이런 것까지 부산을 이롭게 네. 하고 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공약을 가지고 또 이렇게까지 또 비판적으로 뭐 어떻게 그 해운회사를 옮기냐, 그 민간 회사다. 그 민간 회사는 못 옮깁니까? 그러니까. 강압적인 아니고요. 혜택 주는데 세금 혜택 뭐 등등 예,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혜택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정부랑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을 거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지 않고 비판만 하진 말자. 네. 이런 아로니아님께서 어제 대구 디비졌어요. 디비졌어요. 네, 뒤집어졌다는 이젠 또 사투리입니다. 디비졌어요. 네. 오늘 부산에서도 네, 연설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부산 연설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라는 네. 글도 올라오셨습니다. 요즘에 정말 지역에서 대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내시고 지역 감정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인 것 같고요. 맞아요. 예. 네, 정말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네, 어디에 살든지. 참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팥 심으면 팥이 네.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나는 나고. 예. 기본과 상식이 바로서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네. 왜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살지 못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말이죠. 3년 동안 너무 네. 반대적인 나라에 살아서 네, 비정상과 네. 몰상식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속상했어요. 속상했어요. 네, 그걸 이제 다시 정상. 그러니까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이제 정말 이재명 후보님을 아마 부산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시면요, 부산님이 변합니다. 네. 그 변하는 모습을 성남에서 보여줬고 경기도에서 보여줬고 그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종의 행정 능력, 전문성을 인정받은 네. 거잖아요. 그런 리더십은 없었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 사회에 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영, 이념적인 논리에 맞서서 하고 싶은 정책도 뒤후순위로 밀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꾸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입니다. 제가 경북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쭉 자랐었는데 대구 지역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좀 말씀해 주세요. 오셨으니까 디비졌다는 대구. 21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21% 예. 지난 대선 예, 때 맞습니다. 경북은 23 정도. 네. 너무 적었어요. 왜냐하면 또 안동 출신이기도 하고 후보님이
이번에 좀 여론조사 보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다. 네. TK 예.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좀 한번 볼까요? 네. 네, 준비가 됐으면 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네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중 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거 빨간색이 많이 그냥 올라가는데요? 확 올라가 있는. 아니, 저기는 그래프를 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53이긴 한데요. 53.14. 네, 이재명 후보님은 30.9. 예. 이게 지난 대선보다는 21%보다 10% 이상 그렇죠. 올랐어요. 10% 포인트 가까이 예. 올랐습니다. 예.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바뀌었나요? 아니 뭐 바뀌었다기보다는요. 그만큼 기대가 큰 거죠. 네. 기대가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 힘들었던 것이고 지난 3년이 예, 말이죠. 너무 힘들었죠. 다 이제 상가부터 시작을 해서 인구는 줄어들죠. 사람들은 오지 않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찍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변한 게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은 정말 IMF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도 변하지 않으면 이제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으면 대구 경북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민심의 반영의 결과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예. 맞습니다. 어제 흑묘 백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네. 포항에서 그만큼 정말 우리의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릴 지도자, 예.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선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3년 동안 큰 위기의 연속이었던 것이고요. 경제도 살리고 민생 살리고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 이재명. 그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제 포항에서 외쳐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약간 우려스러운 네.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대부분이 만나보면 어차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닙니다, 하는데요.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네.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또 지역에 하방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내려가서 정말 열심히 띄워주고 있는데 네. 정말 자기 선거처럼 이렇게 그럼요. 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일한 생각을 그럼요. 하는 순간 이거는 다시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경각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절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 앞으로 20일 안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럼요. 모릅니다. 그런 위험, 리스크들 최대한 걷어내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부승찬 의원님도 그렇고 네. 6시에 빨리 끝내고 지역으로 달려가야 지역 되는 가셔야 거 돼요. 아니 오늘은 지역으로. 또 지역이 아, 또 아니라 이제 또 네. 다른 곳으로. 네, 우리 서울 간만에 작가님께서 올라와서. 부승찬 의원님 6시에 퇴근하셔야 된다는데. 일하러 가시는 거죠. 여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6시요. 이제 끝내야 여섯 돼요. 시 끝나죠. 빨리 이제 달려가서 저도 오늘은 아차산역 쪽에서 네. 가시는군요. 아차산역. 의원님도. 그래도 선거 운동하는 게 행복해. 그래서 예, 아, 그나마 네.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계엄이라는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 기대의 어린 눈빛으로 네. 인사를 받아주니까 네. 예, 좀 신이 납니다. 네, 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승찬 의원님 지역구는 저희 광진갑 지역은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네. 다들 응원해 주시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화이팅하고 외치시고 네. 또 그 이제 목을 많이 쓰니까 그 홀스 같은 것도 좀 갖다 주시면서 목 캔디 정말 같은 감사한 거요. 마음. 예. 지난 총선 때에도 이렇게 한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인사를 하고 가시다가 잠시 후에 또 오신 거예요. 5분 뒤에. 그러면서 작은 쪽지에다가 힘내세요 하면서 메모 적으시고 편지에다가 거기다 홀스를 주셨는데 네, 그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저는 감동이네요. 남편분이 딱 전철 타러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더니 저랑 사진 한 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와이프가 정말 팬이라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송해야 된다고 네. 이러는 거예요. 전송하자마자 진짜 10분 있다가 오셨어요?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야. 초콜릿을 들고 오. 초콜릿 드릴 게 네.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집에 계시다가 대단하시네. 모자 쓰고 이렇게 마스크하고 오셔갖고 또 힘내시라고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네. 느꼈습니다. 우리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이제 20일 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 퇴근 인사쯤이야, 뭐 출근 인사쯤이야
네, 하루 종일 네, 선거운동해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러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생활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와 함께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꿈과 희망을 함께 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델리민주의 불팍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부승찬 의원님 빨리 달려오셔서 네, 지역민들 만나시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도 예, 저는 네, 뭐 다른 방송이 또 있어서 방송에서도 열심히 우리의 알겠습니다.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내일의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런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제명, 화제명, 수제명, 목제명, 금제명, 토제명, 일제명